그런 데들은 움직임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내달 강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를 마감을 했고요. 규제 심사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하면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청와대도 처음에는 신중론을 펼치다가 분양가 확대 시행에 공감을 하면서 대상은 강남 4구부터 시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법 개정 절차가 모두 끝나면 다음 달 중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핀셋 규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러 논란에도 결국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최근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신중론에서 시행으로 가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과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청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수혜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에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또 갈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아직 투자할 메리트나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쪽의 부류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이제 당분간 손대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도를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얘기가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소장님 이제 저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납득할 수 없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맞아요. 있고, 사실 저는 이의 신청도 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뭐 한 5천 건 정도 이의 접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민간 택지지만 매입하는 형태의 민간 택지 사업은 매입가를 인정해주고 금융비용도 인정해주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연동해서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택지비를 잡아야 된다는 기준 자체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그 내용대로 되면 지금 허그가 분양가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보다 더 낮은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되게 공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사업들을 갈 거냐 말 거냐에서 굉장히 분쟁이 심화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둔촌중앙 아파트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합 내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는 이미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신고가 갱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주요 재개발구역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는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네요라고 물어보면 아니래. 매수 대기는 계속 있대. 그럼 왜 거래를 안 해요? 물건이 안 나와서. 매도자들도 오히려 되게 신기했던 게, 물건들 사겠다라고 대기인데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매수 대기들은 있어 왔는데, 매도자들이 물건들이 없고 물건을 내놨다가 그건 매수자가 오케이 살게요라고 해서 매수콜을 보내면 매도자가 계약하러 나오는 비율보다 그냥 저 생각해봤는데 보류할게요라고 도망가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한 몇 달 전 얘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래. 지금 얘기래.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지금 뭐 핀셋 지정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지금 이걸 잡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근래에 너무 뛰어버리니까 결국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 그 줄어드는 분양 수입만큼을 결국 조합원들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더 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 버리니까 그거 낼 거 감안하더라도 얘 거가 더 올라가니까 예를 들자면 얘가 2억 올랐는데 1억 추가 부담금 더 내면 2억 올랐으니까 1억만큼은 더 오를 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서 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이 조합원분에게 작동하는 거는 한 번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내게 되는 추가 부담금 금액이 정해지면 그거만큼을 기존 조합원들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신축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연동해서 가서 쫓아가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반응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셈법 계산이 굉장히 빨라졌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을 더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멈출 수 없는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한 거야. 조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문이 닫히면서 덮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이 문에 닫히기 전에 얼른 낑겨서 가야지 조급증을 좀 유발하고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매수를 문의하고 있는 문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만 심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담은 좀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매물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강남 지역은 워낙에 투자 금액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색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에 의하면 약간 서울에서 조금 강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서울 안에 그런 재개발 투자 중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경기도권으로 교통이 괜찮은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수도권의 메이저 재개발들 많이 얼마 전에 중앙이고요, 의정부 중앙이고요 이제 분양했지만 뭐 수원 8달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장들 안양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 나올 재개발 메인 단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 이런 애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가격들에 연동해서 재개발도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런 지역은 또 서울이랑 달리 규제도 없단 말이에요. 비규제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움직임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지정을 해야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가 좋은 지역, 그다음에 개발했을 때 뭔가 달라질 지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발빠른 움직임들이 있다는 사실 별별사에서 저희가 정보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어떠한 선택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인지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